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선입니다. 서울 인구는 감소하는데 서울에 집을 사야 할까요?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이 아닐까요? 집을 사려면 언제 사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지난 연말쯤에 집을 하나 판 우리 회원 도레미 님이 계십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단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집을 팔고 이제 아파트 하나 사려고 했는데 점 찍어 놓은 아파트가 다른 사람이 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물건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서 망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도레미님과 같은 동기인 광시님이 계시죠. 이분은 용인시 동백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제2동탄 예미지로 집을 하나 사서 이달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은 지난번에 제가 예미지 제2동탄 그리고 제2동탄에서 예미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듣고 바로 달려가서 계약을 하나 했는데 집을 산지 아직 이사도 하지 않아서 잔금도 치지 않았는데 1억 정도가 올라 버렸습니다. 몇 분 더 계시죠? 살고 있는 집을 파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집을 팔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서 집을 팔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 전에 우리 네이버 카페죠. 부동산 경매 더리치 우리 연애연반에 다녔던 우리 회원이 지금 멀리 지방에 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에 서울 쪽으로 이사를 올 건데 그래서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실거주를 다시 말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회원 중에 썸머님이라고 계시죠. 썸머님은 최근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팔았습니다. 연말쯤에. 그리고 이제 집을 지금 하나 사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버려서 망설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썸머님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이나 또는 5월경에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사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12, 16 대책 이후 좀 더 저렴한 물건이 나올까 하고 기다려 봤는데 부동산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그렇게 나온 물건도 없고 또 가격도 너무나 많이 올라 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왜 서울에 집을 사야 할까요? 2010년 이후 서울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부터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최근 3년간 집값이 지방은 1.3%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11.5%가 상승하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5년도에 99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967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279만 호에서 289만 호로 인구는 줄었는데 집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점 하나는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는 2015년에 391만에서 2018년도에 398만 가구로 7만 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했지만 가구 수는 증가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울 집값은 인구와 주택 공급만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 인구 증가율을 봐야지 단순하게 거주 인구로만 따져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 발전을 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시키는 대책을 발표했고 작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책은 좋았는데 사람들이 가족은 서울에 놓고 본인만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부분도 한 15년 정도 지나면,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집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집값은 오르고 있는 것은 서울을 향하는 발걸음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죠. 부동산 경매 더리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을 보면 수도권에 살면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하면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이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기 수요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2019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에 전체 인구 이동률,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가 13.8%로 전년 대비 0.4%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작년 대비해서 이사를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거 있죠.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서울은 5만 명가량이 빠져나가 이동률이 0.5%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2018년도에는 11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그 폭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지방 부동산 가락은 하락했죠. 하물며 전세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체 부동산이 평균 6.2% 상승했고요. 아파트는 8.0%를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출한 사람들 중에 집값 때문에 이사를 하는 사람은 약 9만 8천 명으로 그 이유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지난해 서울 전체 평균 부동산값 1.3%, 아파트는 1.1% 증가에 그치면서 주택 이후로 이사를 하는 것이 6만 8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 전입한 사람이 4만 5천 명. 그 다음에 교육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2만 7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다 보니 자기 형편에 맞는 가격대의 주택을 찾아서 결국은 서울에서 경기도 또는 인천 쪽으로 이주했다가 주택 때문에 또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시 서울로 유턴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12.16 부동산 대책은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즉 이런 대책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수요 측면을 강조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1인 가구가 증가에 따른 공급량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을 할 땅은 제한적이고 실수요자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한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을 찾아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억제할 수 없으면 투기 수요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단기적 처방에 의한 정책이라면 결국은 서울은 어떤 정책이 서울 집값을 잡을까요? 그 묘약이 무엇일까요?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해서 실소유를 전환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발령난 중앙 공무원들 가족을 데리고 세종시로 이사를 갔을까요? 물론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서울에 놓아두고 본인만 가서 사는 경우도 많죠. 의료보험공단이 원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원주로 다 이사를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의 식구들을 내켜놓고 본인들만 갑니다. 그게 많죠. 진주도 그랬죠. 나주도 그러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 대체 묘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고 사람이 몰리다 보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집값 오를까요? 서울 어디에다 집을 살까요? 그리고 언제 사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집값 굴곡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굴곡은 분명히 있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